셀트리온 목요일 마이너스 0.89% 하락, 제약은 마이너스 0.66%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지루한 조정 과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자사주는 5,102주를 매수를 했고요. 이제 남은 수량은 5,285주 정도가 남았습니다. 외국인들은 88억의 매도, 기관 투자가들도 73억의 매도를 보입니다. 제약은 외국인들은 13억 매도, 기관 투자가들은 11억의 매수를 보인 모습입니다. 오늘은 셀트리온의 신제품이 국내 허가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전혀 반응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른 셀트리온 제약에 대한 기관들의 약간의 매수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주가는 반응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셀트리온이 최근 들어서 연이어 계속적으로 호재가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반응을 안 하죠. 묵묵부답이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수급이 안 좋다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수급은 과연 언제쯤 좋아질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셀트리온이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인 아이덴젤트 국내 허가 승인이 나왔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아이덴젤트는 안과 치료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글로벌 임상 3상 결과를 토대로 해서 국내 허가를 획득을 한 것이고요. 아일리아의 글로벌 시장 규모가 12조 원 정도가 되는 것이죠. 국내 허가에 이어서 미국과 유럽 쪽에 허가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유효성과 안정성에 대한 데이터는 이미 국제학회에서 발표를 한 것이고요. 이번 국내 허가는 오리지널 약인 아일리아가 가지고 있는 전체 적응증에 대한 허가였고요. 제형은 두 가지인데요. 주사형과 프리필드 시린지 SC 제형 두 가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인 아이덴젤트는 유럽이나 미국에 앞서서 국내에서 먼저 허가가 난 것인데요. 미국과 유럽에는 작년 6월달 그리고 11월 달에 허가를 신청을 하고 현재 허가 절차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아일리아의 시장은 작년에 12조가 조금 넘는 수준인데 국내 시장 규모도 약 940억 정도가 된다. 그래서 셀트리온은 아이덴젤트의 국내 판권을 셀트리온 제약에다가 준 것이고요. 셀트리온 제약이 본격적인 영업을 위한 국내 유통망은 준비가 됐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아이덴젤트, 아일리아의 바이오시밀러 제품들의 경쟁 상황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번에 셀트리온의 아이덴젤트가 국내 허가를 획득을 했는데요. 이미 국내 허가는 지난 2월 초에 삼성바이오 쪽에서 먼저 허가 획득을 해놓은 것이죠. 그 다음에 캐나다, 유럽 쪽의 바이오콘에서 벌써 허가가 나와 있는 상태고 캐나다에서는 내년 7월 1일부터 시판이 될 예정이고 그리고 미국의 FDA 허가도 지난 5월 20일 날 획득을 했죠. 삼성바이오하고 똑같은 날짜에 FDA 허가가 나온 것이죠. 그래서 순서로 봤을 때는 유럽과 캐나다에서는 퍼스트 무브가 바이오콘이 되는 것이고 미국에서는 삼성바이오와 바이오콘이 같은 날짜에 FDA 승인을 받았기 때문인데요. 오리지널 제조업체인 리제네론과의 협의에 따라서 바이오콘이냐 아니면 삼성바이오냐 누가 퍼스트 무브가 될 것이냐 이런 경쟁이고 셀트리온은 그 다음 순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 외 경쟁업체들도 만만치 않게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셀트리온은 계획을 했던 대로 신제품들을 차곡차곡 하나씩 잘 진행을 하고 있다는 측면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현재 셀트리온의 주가가 부진한 상황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서도 시장에서의 평가는 최근에 계속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적정 주가에 대한 컨센서스는 24만원대로 올라섰죠. 24만 769원이 되는데요. 5월달 발표된 보고서들을 살펴보게 되면요. 목표 가격을 25만원으로 제시한 자료가 5개가 나온 것이고요. 어저께 나온 키움증권의 자료를 보시면요. 며칠 만에 22만원에서 24만원으로 다시 목표 가격을 올리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5월 들어서 시장의 평가가 좋아지고 있는 이유의 핵심은 바로 진펜트라죠. 그리고 오늘 5월 30일자로 하이투자증권에서 셀트리온 자료를 발표를 했는데요. 합병의 효과를 확인할 준비 그리고 목표 주가를 23만원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개시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그동안 하이투자증권에서는 셀트리온에 대해서 목표 주가를 제시를 하지 않았는데요. 지금부터는 23만원부터 시작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처음으로 셀트리온의 목표 가격을 제시를 하면서 23만원을 내놓음으로 인해 가지고 시장의 평균 컨센서스를 조금 까먹게 됐죠. 시장의 평균 즉 컨센서스는
24만 769원인데요. 어쨌든 첫 보고서니까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요. 목표 주가를 23만원으로 제시를 했는데 진펜트라의 미국 시장 점유율 확보가 매출 성장의 주요 포인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고요. 그리고 비용 측면에서 비용 감소는 합병으로 인한 매출 원가 개선, 그리고 매출 증가에 따른 미국에서의 직접 판매 체제의 영업 레버리지 효과, 마지막으로 3공장을 가동을 하게 되면서 원가 경쟁력이 좋아진다. 이에 따라서 비용이 감소가 되고 또한 매출이 성장이 되는데 특히 진펜트라가 핵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들을 살펴보게 되면요. 진펜트라는 바이오 시밀러보다는 넓은 환자군을 타겟으로 할 가능성이 있다. 의미 있는 이야기가 되는데요. 원래 자가 면역 질환은 오랜 기간 약물을 투여를 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주사할 수 있는 피하 주사 제형이 강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진펜트라는 중등도 중증 UCCD 환자의 인플릭시맙 정맥 주사형 유도요법 이후에 유지요법으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승인이 근거가 되는 임상 데이터는요, 임상적으로 좋았고 현미경적 관해는 뭐냐면은 현미경으로 봤다는 것이죠. 현미경으로 직접 관찰을 해서 관해 치료가 됐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임상 환자의 10%는 다른 치료제로서 이미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들이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이런 환자군에서도 의미 있는 효능이 보였다는 것이죠. 이에 따라서 진펜트라가 타 기존 약물에 반응하지 않는 환자군에도 효과적임을 보여줬다. 이 부분이 핵심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야기는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는 것이요. IBD 환자들이 약 30만 명인데 절반 이상인 52%가 TNF-알파 억제제를 치료제로 씁니다. 진펜트라는 인플릭시맙 환자들, 즉 정맥 주사 제형을 맞는 인플릭시맙 환자들을 이미 확보를 해놓은 것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아달리무합 쪽, 즉 휴미라 쪽이죠. 휴미라보다는 IBD 쪽에 있어서는 효능이 좋기 때문에 이쪽의 환자들도 빼앗아 올 수 있다는 이야기죠. 특히 휴미라를 오랫동안 맞아서 면역 원성, 내성이 생긴 환자들은 진펜트라가 바로 빼앗아 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TNF-알파 억제제가 아닌 쪽도 빼앗아 올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이투자증권에서 하는 이야기는 기존의 인플릭시맙 정맥 주사 제형을 맞는 환자들은 이미 확보가 되어 있는 것이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다른 치료제들을 맞는 환자들도 빼앗아 올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이것을 좀 더 쉽게 표로서 정리를 해서 보시게 되면요, 이런 부분인데요. 특히 TNF-알파 억제제 쪽에서 가장 큰 시장인 휴미라 시장이잖아요. 여기에 환자들을 빼앗아 올 수 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심포니 쪽 역시 TNF-알파 쪽인데 빼앗아 올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TNF-알파가 아닌 쪽이죠. 즉 인터루킨 쪽에 스텔라라 환자들도 빼앗아 올 수 있다는 것이죠. 스텔라라는 2차 치료제란 말이죠. 여기 보시면요, TNF-알파 억제제로서 반응하지 않는 환자들이거든요. 이런 환자들은 스텔라라로 2차 치료로 넘어가는데, 그런데 진펜트라가 생김으로 인해 가지고 그동안 후미라라든가 그리고 심포니를 맞은 환자들이 면역 원성 내성이 생겨서 약효가 더 이상 안 들을 때는 스텔라라로 넘어갔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는 스텔라라로 넘어가기 전에 진펜트라로 먼저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진펜트라가 스텔라라로 넘어가는 환자들까지도 빼앗아 올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스텔라라 시장 규모도 미국에선 만만치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임상 데이터로서 다 발표가 된 것이고요. 그리고 미국에서 중요한 PBM 등재 2위 업체인 ESI 쪽의 등재가 이미 돼 있는 상황이고, 추가적인 등재 역시 3분기 내로는 나올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러한 임상 데이터들을 모두 다 발표를 했죠. 미국의 DDW 학회에서 5월 21일이죠. 제품 시어터를 통해 가지고 발표를 한 것이죠. 학회 발표에 이어서 바로 학술지에도 등재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진펜트라의 효능에 대해서 미국에서의 홍보 전략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장에서 평가하고 있는 목표 가격, 적정 주가의 차이가 나는 이유의 핵심은 미국에서 진펜트라의 매출이 올해 얼만큼 나올 것이냐, 이에 대한 추정치들이 다 다르기 때문이죠. 특히 기움증권에서는 가장 보수적으로 진펜트라 2천억 정도만 잡은 상태고, 회사 측에서는 4천억에서 5천억, 많으면은 6천억까지도 기대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현재는 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제
숫자로서 구체화되는 시기를 우리는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이에 따라서 현재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좋지 않은 상황이 나오고 있는데요. 물론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시장 전체적인 매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하에서 종목별로 셀트리온의 매도도 지난 5월 9일부터 오늘까지 해서 119만 주의 매도가 나타난 상황입니다. 이러한 외국인들 매도의 대부분이 한쪽 창구, 즉 UBS 창구를 통해서 집중적으로 나왔다는 측면이죠. UBS 창구의 매매 동향을 보시면요. 지난 5월 28일 날 매도가 멈추면서 소폭의 매수로 바뀌었습니다만 29일 어저께 다시 매도로 전환이 됐고 또한 오늘 추정할 수 있는 물량은 29,524주가 되는 것이죠. 이에 따라서 5월 9일부터 오늘까지 추정으로 봤을 때는 77만 1,723주의 UBS 창구 쪽에서의 매도다. 28일 날 잠시 멈추었다가 다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추이를 조금 더 볼 필요성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규모적인 측면에서는 줄어들 가능성 또한 변화의 가능성은 시간이 지날수록 높아지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판단을 해 봅니다. 하지만 외국인들의 매도에도 불구하고 국내 기관 투자가들은 이 기간 매수 우위를 보였는데 특히 최근 움직임을 살펴보게 되면요. 5월 20일부터 24일까지는 국내 기관들도 매도에 나서는 모습이었다가 다시 이번 주 들어서 매수로 조금 바뀌는 상황이었다가 오늘 다시 매도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국내 기관 가운데서 연기금의 움직임을 보시면 5월 21일부터 매수 행진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매수 규모가 조금 줄었다가 다시 늘어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계속 매도하던 투신권도 매수로 전환되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죠. 금융투자는 단기 매매 형태이기 때문에 단기 매매 외국인들의 움직임에 따라서 대응한다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연기금과 투신의 움직임은 긍정적이다. 그래서 현재의 수급 움직임의 핵심은요. 펀더멘탈의 개념을 보는 것보다는 단기적인 경향이 강하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외국인의 수급 변화는 장기적인 자금들, 패시브 자금들이 언제쯤 들어올 것인가 그 시점이 언제가 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답답하지만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단기적인 셀트리온의 움직임을 보시면요. 이러한 박스권에서 계속적으로 갇혀버리는 상황이 되고 물론 셀트리온의 수급적인 문제가 있었지만 그렇다 해서 펀더멘탈의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었고 또 한편으로 핑계를 대자면 시장 전반적인 상황이죠. 제약 바이오 쪽은 금리 인하와 관련성이 높은데 최근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자꾸 줄어들고 있는 것도 어느 정도는 영향을 줬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에 따라서 월봉상으로는 5월 이제 내일 하루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음봉이 나오는 상황이긴 하지만 박스권에서의 5개월째가 되는 것이죠. 작년 10월부터 3개월 상승 이후에 5개월간의 조정이었다 이렇게 보신다면 펀더멘탈에 대한 문제가 없는 이상 2단 상승의 가능성은 높은 것이고 시점은 외국인 쪽의 수급 변화 즉 패시브 자금의 유입 시기 이 시점을 기다려야 되는 즉 시간의 문제일 뿐이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루하고 답답한 상황이긴 하지만 인내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